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됩니다. 가깝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멀어지고 한때 같은 편이었던 이가 어느새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정치라는 세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장동혁 의원 역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한때 한동훈을 위해 무대에서 춤도 췄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복귀를 외치는 윤 어게인 세력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는 강한 어조의 선언까지 했죠. 정치권에서도 반전,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선 어라, 엥 하는 반응이 나올 만큼 그의 행보는 파격적이고 전략적이죠. 정치적 노선의 전환, 계파 간의 이합 집산. 그 모든 복잡한 흐름 뒤에 진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 시니어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변화가 단지 정치인들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의 장동혁 의원이 당선되면서 우리 사회엔 또 한 번의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금은? 복지는? 지역개발은? 디지털 시대 정보 접근은? 오늘 60인생 코치에서는 장동혁 당대표 체제에서 예상되는 시니어 복지, 연금, 지역 혜택, 정보 접근의 변화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장동혁 어떤 사람인가? 장동혁 1970년생. 올해 만 55세입니다. 충청남도 공주 출신, 대전 대신고 서울대학교 법대 사법연수원 27기를 거친 정통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죠. 그의 첫 인상은 조용하고 차분한, 한마디로 말해 신사형 보수 정치인입니다. 실제로 부드러운 말투, 정돈된 헤어, 자켓을 늘 여며 입는 단정한 태도까지. 표면적으로는 점잖고 중도적인 이미지에 가까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장동혁 의원이 과거 한동훈 전 장관을 지지하는 행사에서 무대에 올라 신나게 춤을 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동훈을 위해 춤도 춰줬던 사람. 이런 수식어는 그냥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캠프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할 만큼 충성도 높은 친한동훈계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윤 어게인 진영으로 이동,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공개 지지하며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까지 말했죠. 정치판에서는 함께 춤추던 상대가 어느새 싸워야 할 대상이 되는 일도 허다하다는 걸 장동혁 대표의 행보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배경을 보면 장 대표는 보수 정치의 핵심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면서도 필요하다면 과감히 노선이나 진영을 바꿔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현실 정치인입니다. 즉, 겉으론 온화하고 정제된 말투지만 속은 선 굵고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정치가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죠. 정치인의 말이나 공약만 듣기보다는 그의 말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누구를 위해 춤췄다가 누구를 위해 칼을 드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정치적 중심축과 목표가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그가 밀고 있는 주요 법안은? 장동혁 의원은 당선 전부터 사전투표제 폐지법을 발의하며 보수 핵심층을 공략했고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별도 대응 입장을 밝히며 헌법 해석을 통한 정치 개입 대응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의 1호 당론인 민생공감 531 법안에 깊이 관여했죠. 여기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령자 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지방 중소도시의 복지 인프라 확충, 바이오 AI 기반 건강기술 도입, 고령층 금융상품 혜택 확대 등. 즉, 정치 성향은 강성보수이지만 복지 축소보다는 재조정,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패키지입니다. 3. 여야 갈등은 더 커질까? 장 대표는 당선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 발언은 강대강 대치 국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극우 강화, 갈등 조장이라며 비판했고 향후 입법 저지선, 방송법,
연금 개편, 노동법 등에서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시니어 입장에서는 이런 갈등이 복지 정책의 혼선, 국회 공전, 지원금 집행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무관심해선 안 되는 시점입니다. 4. 디지털 정치 시대 시니어는 어떻게 따라갈까? 장동혁 대표는 디지털 소통이 이번 선거의 승리 요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유튜브, TTS, SNS 중심 정당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층엔 익숙한 방식이지만 시니어에게는 정보 소외, 정치 불신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TTS 기반 정보 콘텐츠, 정책 브리핑 영상, 지자체 복지관 안내문 등을 통해 디지털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연금 개편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올까? 보수 진영은 오래전부터 국민연금 개편안, 기초연금 지급 조정, 유족연금 중복 수령 제한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연금 수령 시기 상향, 기초연금 선별 강화 등의 이슈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법 개정 전이 논의 단계이지만 올해 말부터 실무단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면 향후 2, 3년 내 변화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6. 예측되는 변화 요약 1. 복지 정책의 효율화 중심 재편, 선택과 집중 강화. 배경. 장동혁 대표는 무조건적인 복지 확대보다는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보수 철학에 가깝습니다.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복지의 양적 확대보다는 정말 필요한 계층에게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집중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예. 고령층 중 거동 불편, 독거, 저소득군에게는 장기요양 혜택을 강화하되 보편적인 현금 지원은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시니어 관점. 긍정적 측면으로는 지원 대상이 좁혀지는 만큼 실수요자에겐 더 두터운 복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라 나는 빠지는데 옆집은 받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지역 인프라 집중. 충청권 복지 예산 확대 가능성. 배경. 장동혁 대표는 충남 공주 출신입니다. 현재 충청권 정치인 최초로 집권여당 대표가 되었죠. 장 대표의 지역구는 충남 보령시 서천군입니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그는 이 지역에서 2회 연속 당선되며 안정적인 기반을 쌓았습니다. 지역 민심을 등에 업은 만큼 해당 지역의 복지 예산 확대, 인프라 확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지역 민심 결집을 위해 충남, 세종, 대전 등지의 보건소, 복지관, 공공시설 예산 확보 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치매안심센터 신설,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지역형 시니어 일자리 확대 사업, 시니어 관점. 충청권 거주 시니어에겐 정책 수혜 가능성 증가. 반면 타 지역에서는 상대적 박탈감, 정치적 불균형 논란도 나올 수 있음. 3. 디지털 접근. 미디어 소통 강화로 정보 양극화 위험. 배경. 장동혁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디지털 소통이 승리의 핵심이었다고 강조했어요. 즉, 앞으로 정당 활동, 정책 홍보, 국민 설득을 유튜브, SNS, 영상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죠.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정당 차원의 TTS 영상, 쇼츠 브리핑, AI 뉴스 요약 등이 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니어 관점. 문제는 이 디지털 흐름 속에서 시니어 세대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죠. 대응 방법. 복지관이나 공공기관의 정책 관련 교육 확대. 60인생 코치 같은 정보 채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짐. 4. 연금 개편. 수급 연령 조정, 중복 수령 제한 가능성. 배경. 보수 진영은 오래전부터 국민연금 고갈 시점 문제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이에 대해 언급하며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수급 개시 연령 상향,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령에 대한 제한 논의,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이중수급 규정 정비, 시니어 관점, 준비된 시니어는 수급 시기를 조정하거나 전략적으로 연기할 여지가 있음. 취약계층 시니어는 조기 수급 또는 연기 여부에 따라 소득 단절 우려. 5. 정치 기조, 갈등 중심 프레임 강화, 중도 확장은 중기 전략, 배경. 장 대표는 당선 직후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모든 걸 바치겠다 는 발언으로 강한 대여 투쟁 노선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강경 보수 지지층 결집, 중장기적으로는 중도층 확대와 자기 브랜드 강화라는 이중 전략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단기 민주당을 향한 공세 강화, 입법 폭주 프레임 강조, 공영방송법, 노동법 등 갈등 격화. 중기 민생 어젠다 주도 시도, 디지털 소통을 통한 중도, 무당층 포섭. 시니어 관점, 갈등 구도 속에서 정책 논의가 지연될 경우 복지법안, 연금 개정, 돌봄사업 예산 등 실질적 영향 발생 가능. 한편 시니어 정책이 정쟁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여러분, 정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고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연금, 복지, 의료, 지역개발. 이 모든 것이 누가 대표가 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대표가 되었든 그 흐름을 읽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지식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한쪽의 말만 듣기보다는 여러 방향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나에게 실제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입니다. 정치가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만큼 우리도 정치에 대해 더 이상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다만 막무가내로 흔들리지도 말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치판은 흔들릴 수도 바뀔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걸 위해 저희 60인생 코치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